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강사 어유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장비는 카메오4라는 장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실루엣 스튜디오입니다. 앞에 보시면 샘플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오4는 커팅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커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는 실루엣 스튜디오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카메오4의 주요 기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 사용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후에 이제 소프트웨어인 실루엣 스튜디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장비에 직접 커팅을 진행을 해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듯이 지금 본체가 있을 거예요. 본체에 보시면은 매트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매트는 점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해요. 이 위에 비닐이나 종이나 여러 가지 소재를 붙여놓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선을 만들어주면 그 선에 맞춰서 커팅이 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 보이시죠? 지금 되게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천 소재 위에 다림이나 열을 가해서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가방, 그리고 지금 종이를 사용해서 이제 박스나 이런 것도 제조가 가능하고, 세 번째 그림은 얇은 아크릴 소재도 커팅을 해서 이렇게 오브제를 만들고, 또 마지막에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토퍼나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토퍼나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법 보시기 전에 개괄을 보시면 대충 보시면은 본체가 있는데, 이 본체들은 이제 케이블이나 커팅 기계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칼날이나 도구 어댑터라든가 커팅 매트라든가 이런 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칼날 같은 경우에는 무뎌져요. 자동 칼날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갈아서 쓰지만은 요것도 나중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커팅 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점착성이 좀 약해지면 다시 또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갈 예정인데, 이 이제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되는가 그걸 보실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장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보시다시피 계정을 먼저 조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실루엣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소프트웨어랑 본체를 연결할 때는 보시다시피 케이블로 연결 또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장착이 돼요. 그래서 1번 칼날을 사용하셔도 되고 2번 칼날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매트 없이 롤을 넣어서 커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내장 롤 피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피더를 사용해서 걸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접착 매트에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지금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이 디자인을 카메오4로 전달을 하게 되고, 보이시는 것처럼 컷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잘라내면 이렇게 떼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떼어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이제 컷을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연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나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을 때나 먼저 장비 부분에 세팅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루엣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을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실루엣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려라. 좋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설정, 언어 선택, 영어, 확인. 자,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용 가능한 문서나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된 구획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튼의 이제 기능 부분을 섹션별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화면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구역은 이제 문서를 열고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문서 관리 기능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새 문서를 연다든가 저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뒤로 되돌리기 버튼이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의 부분을 이제 가까이 보거나 이제 먼 거리에서 보는 줌이나 줌아웃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리기 도구들이 이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시면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이렇게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작은 삼각형이 있는 곳은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세부적인 메뉴가 추가로 더 나타나게 됩니다.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것도 작은 삼각형이 있죠. 보시면 사각형,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 원, 다각형 이런 식으로 메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선도 자유선이냐 이런 부분이 갈려 있고 텍스트는 삼각형이 없죠. 이거는 텍스트 기능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많이 사용하시는 지우개 기능과 칼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리거나 지우거나 하는 부분에 도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마우스를 한 개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보실 건데 이미지를 채운다거나 이제 선을 변경한다거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속성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합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여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 안에서 그리기 공간이고 자르기 공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회색 부분, 바깥의 회색 부분은 매트 전체의 넓이에는 포함되지만 이 회색 부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오브제를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커팅이 안 되는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 빨간색 사각형 이 안에서만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메뉴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럼 흰색이냐? 여기 보이시면은 두 번째 눈금자가 있죠. 눈금자 부분에서 여기 보면 뭐 그리드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이렇게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크를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리드를 많이 켜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사이즈의 구애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드를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직선이 보이시죠? 제가 임의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선을 선택하면은 마우스의 형태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죠? 제가 클릭한 곳부터
내가 원하는 곳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선의 길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자동으로 보시면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지금 이 대각선으로 같을 경우에는 이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같이 표현되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다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도형과 직선은 다른 거죠.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이에요. 이대로 장비로 이 파일을 보내게 됐을 때는 선 하나만 나타나게 돼요. 나머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보통 도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선을 왜 계속 그려질까요?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설정을 취소하시려면은 키보드에 ESG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죠. 손가락 모양일 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클릭을 하셔서 컷이나 딜리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키보드 위에 딜리트를 사용하셔도 삭제가 됩니다. 한 번 더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서 클릭, 딜리트, 아니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서 클릭, 우클릭, 그리고 딜리트 이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형에는 작은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삼각형은 도형의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번 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형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요. 길게, 넓게, 이런 식의 사이즈를 맞춰서. 그럼 이 한 번 클릭을 해서 손을 떼면 사이즈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그릴 수가 있죠. 기억하셔야 될 게, 커팅 매트 바깥에 그린 건 어떻게 될까요? 커팅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요 공간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에서 선택을 해제한 이후에 클릭, 딜리트, 또는 클릭, 우클릭, 다시 딜리트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손가락 모양이 바뀌었을 때 형태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조절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모 모양 있죠? 이 조절점을 통해서 가로, 세로의 형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손가락 모양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위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손가락 모양일 때는 위아래로 당겼다, 올렸다. 그리고 조절점을 통해서 이 원의 사이즈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 위에 있는 연두색 이건 뭘까요? 네, 회전입니다.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에 클릭하면 형태적으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장비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 원이 홀 상태가 될 거예요. 홀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 바깥의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안쪽의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원은 밖으로 한번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A라고 써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경우는 마우스의 형태가 이렇게 I자 형태로 나옵니다. 원하시는 곳 아무 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뭔가 바뀌죠? B, C, D. 제가 한번 글씨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 얘도 선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점이 나타나거나 회전을 나타내는 조절점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조절점을 통해서 사이즈를 크게 하실 수 있어요. 폰트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 클릭하셔서 위쪽에 보면은 글꼴이 나와 있습니다. 글꼴을 삼각형을 눌러서 확장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요거는 커팅 머신입니다. 커팅 머신에 적합한 글꼴이 많이 사용하는 글꼴은 대부분 이렇게 좀 볼드한 좀 굵은 글꼴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커팅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지금 도형과 텍스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게 커팅이 됐을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리드에 표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될 텐데 그러면 보시면 텍스트 부분에는 가까이 보시면 약간 A나 B나 D 같은 경우에 가운데에 원이 있어요. 그럼 장비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커팅을 진행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살아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냥 이 외곽선을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만 나타나게 되고 이 안에 동그라미가 사라져요. 세 번째 글자 C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부분이 없죠.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근데 A, B, D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간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에 있는 공간과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 칼날입니다. 이 칼을, 나이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정말로 나이프 형태가 돼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제가 윗부분을 살짝 그어 보겠습니다. 툭 그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면이 됐을 거예요. 요 칼선을 넣음으로 해서 요런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A 한번 보실게요. 이 A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커팅을 진행하면 바깥에 있는 형태만 나오지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똑같이 또 이 나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면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커팅을 진행해도 이 작은 나이프 도구를 사용함으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원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조금 아실 수 있도록 메뉴 중에 보면은 여기 팔레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팔레트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색깔이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 중에 팔레트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레트에 있는 색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보통 컬러마다 있는 고유 번호를 입력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택을 하고 A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면적이라 똑같은 색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칠해졌죠. 섹션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칼선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색으로 해볼게요. 이러면 안에 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상태죠. 이 D에다가 제가 칼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작업은 색을 칠하기 전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뒤로 아니면 컨트롤 G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보이시는 뒤로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칼선을 D에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어요. 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A, B, C, D가 선으로 표현됐고 각각의 텍스트에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고 팔레트 메뉴에서 빨강, 그죠? 그리고 그대로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파란색
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면이죠.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는 그대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커팅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색깔이 장비에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장비 사진을 아까 보셨다시피 매트에 어떠한 소재를 올려놓고 커팅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소재의 색깔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안에서 정한 색깔이 그대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그리드를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상태가 있고, 자, 그럼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릴 게 지금 하나의 매트가 표현이 돼 있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파일이 있고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언타이틀 하나 더 지금 나왔죠. 그러면 하나 더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파일에는 제가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사용해서 도형과 텍스트를 그려봤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에서 선을 따는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일 자체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를 열어야겠다.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글 창을 열었을 때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보면은 컬러가 그대로 표현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HEART 하트 그리고 PNG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트 PNG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근데 가능하면 조금 심플한 거 그리고 배경이 투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러 파일들 중에서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보시면 전체 중에 도구 메뉴가 있어요.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도구 메뉴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도구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크기나 색상이나 유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상세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선명한 거는 큰 사이즈겠죠. 보통은 모든 크기가 검색이 되는데 큰 사이즈나 아니면 아이콘 큰 사이즈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큰 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중에서 보이시는 이미지 있죠. 얘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해서 이미지를 제가 한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되면 실제로 실루엣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보이시죠?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조절점이 나타나니까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들이 거의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우클릭해서 뭐 카피 그리고 뭐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컷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자체는 면이죠. 그럼 이 면을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추적이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면 추적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도형에 가까이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형태를 가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죠.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선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홀드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맞추시면 돼요.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지금 이 게이지를 왼쪽으로 하면은 선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게이지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또 너무 많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적당한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추적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클릭하시면 작업이 돼요. 실제로 변한 것처럼 보이진 않죠. 요거를 아래로 빼보니까 내가 선택한 부분에 선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선은 이제 컷이 가능해져요. 이 이미지 자체는 컷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추적 기능을 통해서 이 하트의 외곽선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매끄럽게 잘 됐는가 하는 부분은 색을 채워보면 되겠죠. 색을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점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라인이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하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포인트, 에디트 포인트 점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점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매끄러운 선은 아니에요. 이 점 편집을 선택했을 때에는 오른쪽에 상세 메뉴가 뜹니다. 그쪽에 보면은 가운데층에 보면 단순하게 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단순하게 해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점이 많이 줄어들었죠. 한 번 더 클릭해보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그만큼 이 선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에서 외곽선을 가져왔을 경우에 전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선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시면 이 상태를 커팅을 들어갔을 때 칼선이 조금 더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그대로 이미지를 따오셔도 컷은 됩니다. 근데 테두리가 매끄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면을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추적이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면 추적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도형에 가까이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형태를 가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죠.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선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홀드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맞추시면 돼요. 조금 더 매끄럽게. 이렇게 지금 이 게이지를 왼쪽으로 하면은 선택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게이지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또 너무 많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적당한 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추적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클릭하시면 작업이 돼요. 첫 번째 파일에서는 왼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선과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는 것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실제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실루엣 스튜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직 저장을 안 했지만 여기서 파일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실루엣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DXF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free DXF files라고 검색을 하면 상당히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3AXI 요 두 번째 사이트로 제가 한번 임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미지들 보이시죠?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같은 파일로 실루엣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레이저 조각기 파일로 불러와서 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제가 또 똑같이 하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트에 관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죠? 중에 대부분 지금 MDF 커팅이 많은데 그 중에 심플해 보이는 요 사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확장자가 나와 있어요. 제공하고 있는 확장자가 CDR, DXF, SVG, AI, PDF, EPS 여러 가지 확장자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광고를 참고 여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다운로드라고 네모를 찾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를 하시면 클릭하면 이게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 파일은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게 돼요. 폴더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면 압축 파일로 들어있죠. 요거를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이 안에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DXF 파일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실루엣 스튜디오를 열어서 파일에 오픈 새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였나? 다운로드 폴더 안에 여기 DXF 파일이 들어있죠.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자마자 짠 하고 이렇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 이미지 파일이 실루엣 스튜디오 안에 불러와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손가락 떴죠. 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그럼 컷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뭐 확대, 축소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왼쪽의 메뉴를 사용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외곽선을 따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배포되는 파일 중에 DXF 파일을 저장을 해서 압축을 풀고 열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 방법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할 때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든가 USB에 저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저희 실루엣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스토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샌드 오른쪽 상단에 크게 표시되어 있는 이 메뉴들을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한 곳은 디자인 영역에서 그동안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는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실루엣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스토어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실루엣 스튜디오에서는 유료 디자인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무료 디자인이 배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계정을 회원 가입을 해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리 지금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무료로 판매하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실루엣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디자인 영역 설명드렸고요. 스토어 영역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클라우드 저장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영역에서 지금 제가 받아 놓은 요 하트 있죠. 이 투 하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상단에 보시면 파일을 보실 때 지금 저장을 하실 때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 그 저장하는 곳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Save as, 여기 보면 하드에 저장한다, 라이브러리에 저장한다, 선택이 가능하죠. 라이브러리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투하트를 파일, Save as, Save to Library. 그러면 폴더가 있는데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을 거예요. 한번 라이브러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로 디자인에서 제가 이 투하트 파일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껐어요. 그러면 다시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여기 있는 이 파일 있죠. 그냥 클릭하시면 디자인 영역에 다시 불러와줘요. 그래서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처럼 메뉴를 사용해서 도형과 글자를 만드는 것 가능합니다. 두 번째처럼 이미지를 가져와서 추적 기능을 통해서 선을 따와서 이 선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처럼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 경우엔 DXF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때 저장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장은 파일을 통해서 그대로 세이브 하시면 실루엣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파일에서 세이브 as를 보시면은 하드와 라이브러리 두 가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이 있으시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파일명을 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은 디자인 파트 설명드렸고요. 라이브러리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샌드 같은 경우에는 컷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직접 해보게 될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바로 실루엣 디자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다운로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루엣 계정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출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장비에 보면 이런 커넥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메이커 스페이스에 이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오4 사이드에 보면 이 작은 커넥터 부분을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부분을 작업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은 돼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면 네, 컴퓨터와 장비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원 버튼은 장비 사이드 쪽에 보면은 네, 전원 표시가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필요한 거, 커팅 매트가 필요합니다. 커팅 매트는 보시면 약간 끈적끈적해요. 이 끈적끈적한 게 좀 많이 사라지면은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커팅 매트가 필요하고요. 장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롤러가 있어서 롤러가 돌아가면서 매트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컷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제 커팅할 소재가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네, 요 두 가지 종이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파일을 가져와서 컷을 보내는 부분을 진행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실루엣 스튜디오 소프트웨어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저는 네, 한번 구글에다가 토퍼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컷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구글에다가 DXF 파일, 프리 DXF 파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들이 되게 여러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원하시는 데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첫 번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은 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생일 토퍼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파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네, DXF 파일 지원이 되는 아무거나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네, 광고를 창을 닫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하단에 지금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네, 다운로드가 가능한 창이 나오고, 이 다운로드 파일의 타입이 이렇게 압축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파일의 포맷이 CDR, DXF, SVG, AI, PDF, EPS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요한 밑에 프리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543. 네, 그러면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 네, 압축 폴더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된 폴더를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어봤던 요 파일 유형들이 CDR, DXF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실루엣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돌아와서 상단의 메뉴 중에 네, 불러오기를 하려면 파일로 가면 되겠죠. 파일에 이제 오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폴더 압축 풀었던 파일 중에 DXF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로 봤던 요 토퍼의 이미지가 지금 들어왔죠. 한번 보기 편하도록 제가 그리드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전체가 다 잡혀요. 요거는 어때요? 따로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안에 파낼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로 다 묶으시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축키들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 잡아서 컨트롤 G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패널 중에 보면은 하나로 합치는 메이크를 선택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드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이는 건 조절점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크게 작게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단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높이와 너비를 직접 지정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컷을 진행하려면 상단에 있는 오른쪽 메뉴 중에 샌드라고 있습니다. 이 샌드 메뉴로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컷이 될지 위치가 나와 있게 됩니다. 약간 가운데 쪽이네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요거를 왼쪽 상단으로 보내겠습니다. 컷이 진행되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종이나 소재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부터 진행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샌드 하면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트에 종이를 부착을 해 볼 건데, 여기 보이시는 메뉴 중에 보면은 지금 칼날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오토 블레이드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블레이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오토 블레이드로 설정을 했고, 지금 컷이죠? 컷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이에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종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이시면 실제로 일반 복사용지 부분도 있고, 패브릭 이런 부분도 있고요. 펠트지도 있고요. 반짝이 용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용지라든가, 용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스티커 페이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실 게 여기 있는 용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그 맞는 그 성질로 잘리지는 않아요.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소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테스트를 좀 여러 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종이라서 약간 일반 복사 용지보다는 조금 두꺼운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카드스톡, 텍스처, 헤비 요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내가 선택한 칼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컷, 그 다음에 카드스톡, 텍스처드, 그 다음에 헤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밑에 칸에 보시면은 블레이드 뎁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뎁스의 경우에는 칼날의 깊이를 지정하는 건데, 테스트 커팅을 진행을 해보고 약간 커팅이 덜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임의로 이 칼날의 깊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4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매트까지 다 잘렸다, 너무 깊이 잘렸다 하는 경우에는 또
또 한 칸 낮춰주거나 이런 부분의 조정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컷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패시스 같은 경우에 몇 번 지나가는가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꺼운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칼날이 지나가도 컷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런 소재가 아니고 펠트라든가 좀 두꺼운 소재일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요 한 번만 칼날이 지나가는 걸 2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칼날을 여러 번 지나가게 해서 컷을 진행하는 방법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또 스피드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것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나만의 결과값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헤비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대로 출력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테스트 컷을 진행을 해볼 건데 좀 전에 지금 저희가 이 커넥터로 연결을 했으면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글씨로 지금 ready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연결하면 그리고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ready라고 되어 있다는 건 지금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커팅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버튼을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매트에 종이를 부착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종이가 있으면 상단부터 커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끈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테두리에. 이 끈적이지 않는 부분에는 소재를 붙이면 칼날이 지나가면서 밀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자 이제 종이를 붙여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눈금을 보시고 왼쪽 상단부터 눈금에 맞춰서 수평을 맞춰서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맞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장비에 보시면은 롤러 아래쪽에 표시선이 있습니다. 이 표시선 위에 맞춰서 매트를 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에 로드를 터치하시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소재가 이 칼날과 이 깊이로 커팅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보시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커팅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면서 칼날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금방 됐어요. 테스트 커팅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잡아 빼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셔서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표시를 보시고 언로드를 터치하면 롤러가 매트를 밀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상단에 작은 네모와 작은 세모가 있어요. 제가 칼로 한번 살짝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삼각형이 잘 잘렸어요. 그러면 커팅이 잘 됐으니까 요 칼날과 요 깊이로 잘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종이를 확인하고 소재를 붙이고 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표시선에 맞춰서 로드를 하시고 준비가 완료되면 이번에는 하단에 보면 샌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커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은 자리를 뜨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컷을 진행하실 때 보면 이 칼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재가 매트 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컷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항상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설정은 지금 칼날 깊이는 3, 그리고 스피드는 4, 그 다음에 지나가는 횟수는 한 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컷이 2번 지나가지 않고 한 번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재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에만 한 번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시고 다양한 소재,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용지, 종이나 이런 거 이외에 또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커팅 작업이 끝나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멈춘 게 확인되면 언로드해서 매트를 꺼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커팅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 칼이나 아니면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꺼내실 때 그냥 뜯어내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작은 피스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피스들을 먼저 꺼내주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나머지 큰 조각을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파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그런 프로그램들은 유료인 경우가 많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는 많이 어렵죠. 근데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사이즈를 조정한다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로는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선으로 그려봤던 도형이나 선을 사용해서 좀 모양을 변형시킨다거나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칼선과 지우개를 가지고 지운다거나 컷을 준다거나 해서 형태적으로 변화를 줘서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한 건 DXF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파일의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컷을 진행하는 걸 해봤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생일 토퍼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조금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소프트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완성되어 있는 파일을 상단에 있는 샌드 메뉴를 통해서 컷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 메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컷을 진행했던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오프셋을 줘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오프셋 패널이 별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별 모양 오프셋 패널을 열면 여기 보면 안으로 늘리는지 바깥으로 늘리는지 메뉴가 있는데, 바깥으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뭔가 바깥쪽에 지금 클릭을 하는 순간 빨간색 선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디스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약간 거리를 넓게, 크게 이런 식으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는 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정도. 그리고 완성이 된 것 같다라면 여기 보시면 적용 메뉴가 있어요. 적용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외곽선이 생겼어요. 요거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외곽선이 생겼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다른 색깔이나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다시 컷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동일해야 되겠죠. 컷을 진행했던 첫 번째 파일은 제가 바깥쪽에 밀어 놓겠습니다. 패드 바깥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컷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은 매트 위에 있기 때문에 컷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샌드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외곽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또 컷을 진행을 할 건데, 설정은 소재나 아까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소재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셔도 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테스트 컷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바닥에 아마 느낌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러면 예쁘겠죠? 그래서 매트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왼쪽 상단에 모서리 가로와 세로를 잘 맞춰서 종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 컷을 진행을 할 건데, 롤러의 표시선에 맞춰서 패드를 위치시켜 주시고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는 처음에 컷을 진행했던 종이보다 약간 더 두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종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를 선택해도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저는 약간 두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의 뎁스, 칼날의 깊이를 조금만 더, 지금 현재 3이기 때문에 한 4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테스트 컷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컷을 진행할 때 이 소재가 항상 모서리에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모서리에 안 맞으면 매트를 자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항상 모서리 끝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완전히 컷이 끝난 다음에 언로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컷이 잘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껍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진행을 하셨을 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패스를 2번, 지금 한 번 컷에 블레이드 뎁스를 4를 했는데 패스를 2로 맞추던가 아니면 블레이드의 뎁스를 더 높이던가 다시 한번 테스트 컷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이를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롤러 하단에 기준선에 맞춰서 매트를 놓고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이는 두꺼워서 컷이 안 됐어요. 그러면 종이 설정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블레이드 뎁스를 더 올리시거나, 지금 4였기 때문에 제가 한 칸 더 5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지나가는 걸 한 번이었는데 제가 2번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는 한 번이었기 때문에 칼날이 한 번씩만 지나가는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리고 종료되면 빼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작업이 완료됐다는 표시창을 보시고 언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됐습니다. 지금 테스트 컷이 성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을 다양한 소재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지금은 컷이 잘 됐어요. 그럼 이 설정을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 컷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매트를 놓고 로드를 하고, 자, 레디를 확인한 이후에 하단에 샌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이드 뎁스 5, 그리고 패스는 2번입니다. 컷을 진행할 때 간혹 보면 두꺼운 소재의 종이 같은 경우에는 매트와 소재가 컷을 진행하는 동안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컷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두꺼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컷을 진행하다가 칼날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얇을 때는 괜찮은데 두꺼울 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메뉴에 있는 일시정지를 빨리 선택을 해주시면 진행하다가 작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업이 종료되면 다시 업로드가 됐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진행했던 같은 사이즈였는데 지금 오프셋만 준 상태였죠. 그러면 짠, 이렇게 예쁘게 토퍼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토퍼는 그러면 라이센스가 무료입니다. 라이센스 확인하시고 무료 파일의 경우에는 저장을 하셔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불러와서 컷이나 지우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한번 저장이 됐으면 이제 큰 거, 더 작은 거, 더 날씬한 거, 더 납작한 거,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컷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변형을 또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저는 하트를 막 더 예쁘게 달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디자인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에서 테두리 부분은 제가 패드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작업을 더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 손잡이 부분에 손잡이를 저는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웠던 메뉴 중에 있죠. 컷이 있습니다. 메뉴 중에 왼쪽 하단에 도구 메뉴 중에 나이프 툴이 있어요. 나이프를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고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 지금 손잡이 부분이 잘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은 또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됐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이미지를 저장해서 불러오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제가 저장했던 하트를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조절점이 생기죠.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하트가 생겼어요. 이 하트 자체는 지금 현재 선이 아니고 면이기 때문에 커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적 기능을 사용해서 선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쪽에 도구 메뉴들 중에 이제 트레이스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5번째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하트를 한번 이렇게
네모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영역이 생겼어요. 그럼 영역이 생겼으면 여기 게이지를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약간 매끄러운 하트는 이 정도가 좋겠다. 확인이 되었으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트레이스 메뉴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죠? 아니죠. 이미지를 이렇게 당겨오면 이제 하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바깥으로 빼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트를 가공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트를 이대로 이렇게 붙이면 좀 어렵겠죠?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 중에 다시 또 오른쪽 메뉴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트를 지금 3개의 하트가 다 붙어 있죠. 근데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리하는 메뉴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의 덩어리였던 하트가 지금 하나, 둘, 셋, 3개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떨어지죠. 하나씩, 하나씩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대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작은 하트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짝 돌려서 뭐 요런 하트. 요런 하트인데 위치가 뭐 내 맘에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하트도 마찬가지로 이 하트는 그러면은 돌려서 이쪽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돌리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랑은 상당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사이즈를 조절점을 통해서 줄인 다음에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트와 이 글자가 선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다 붙이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미지에서 하트를 불러왔습니다. 3개의 하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글자와 이 하트를 이제 하나로 합쳐볼 건데요. 일단 보시면 이 글자, 해피 버스데이 이 글자는 메뉴 중에서 메이크를 통해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일단 한 개를 먼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쪽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여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조금 뒤돌아서 가실까요? 왜냐하면 그 컴파운드 페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네. 그럼 얘 다시 이쪽에 아니요, 뒤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띵.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가야 돼요. 더. 하트 똑바로 떼고 여긴 메이크 하기 전으로. 짠, 짠.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하트를 3개를 가져와서 이 가져온 3개의 하트와 글씨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메뉴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릴리즈하는 메뉴가 있고 하나로 합쳐주는 메이크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글씨에 보면은 구멍들이 이렇게 풍선 부분이나 텍스트 부분의 사이사이에 구멍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컴파운드 패스에서 메이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글자, 해피 버스데이 이 글자는 텍스트 부분의 사이사이에 구멍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뉴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릴리즈하는 메뉴가 있고 하나로 합쳐주는 메이크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메이크를 통해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그리드가 뒤에 비치는 게 보이시죠?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트를 이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글자와 하트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뉴 중에 보면 모디파이에 합치기 메뉴가 있습니다. 합치기 메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트가 이렇게 글자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트들도 한번 적당한 자리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쪽에 한번. 그러면 똑같이 또 선택을 잡아서 모디파이에 합치기 메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보시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 하트는 매트 안에 있으면 잘리겠죠?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컷을 하게 되면 아까랑은 또 완전 다른 형태의 모양이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외곽선을 그러면 다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지금 요 형태는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 다시 또 밖에 하나 놔두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두꺼운 외곽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보시면 오프셋 메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프셋 메뉴 선택하시면 네, 바깥쪽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근데 바깥쪽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오프셋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외곽선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오프셋 선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 빨간색 선이 오프셋으로 생겼어요. 제가 일단 요거를 텍스트는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얘는 전체를 다 합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디파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사이즈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려요. 다 잘리기 때문에 컷을 진행하실 때는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컷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꺼운 걸 먼저 하고 싶시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바깥에 빼놓고 컷을 한번 진행하고 완성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이 외곽선을 밖으로 빼고 텍스트만 다시 남겨놓고 컷을 진행하시고. 근데 기억하실 게 이 매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드의 사이즈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단에 올려놓으면 종이에 지금 잘리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리드를 활용하셔서 어떤 위치에 놔야 커팅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종이를 남은 거를 쓰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드에 눈금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1, 2, 3, 4 요 눈금 나와 있는 걸 보고 요 그리드 위치를 보시고 옮겨주거나 아니면 종이를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어서 다시 상단에 맞춰서 컷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컷을 진행하시든 칼날은 사용할 때마다 닳습니다. 그래서 무뎌지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 컷은 거의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금 다시 이 외곽선과 텍스트 부분에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토퍼를 두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파일로 여러 가지 커팅을 진행해 보신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메뉴에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선택하시면 하단의 메뉴 중에 이제 Save as 하드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뭐 TOPPER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파일 형식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파일 형식이 보면 실루엣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 파일은 실루엣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실루엣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죠.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장비에 상관없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맞춰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탕 화면에 토퍼 파일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또는 우클릭해서 파일을 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토퍼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계정이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정이 없으면요. 제일 쉬운 건 상단의 메뉴 중에 보면 지금 디자인 패널 말고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실루엣 스튜디오 홈페이지랑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튜디오 연결 바로 클릭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진행하는 것도 저장 방식은 똑같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하단의 메뉴 중에 Save as, Save to Library 단축키도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장이 원하는 이름으로 OK 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아까 저장했던 토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체크박스를 눌러서 불러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장을 해 놨습니다. 토퍼 클릭하시면 디자인 패널에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됐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실루엣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카메오 4로 이렇게 토퍼를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리정돈입니다. 여러분,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혼자만 사용하시는 장비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정리정돈 잊지 마시고, 요 토퍼 같은 경우에는 종이류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종이 이외에 뭐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얇은 아크릴이라든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칼날이나 매트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계정을 만드셔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많이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열 수 있는 파일들을 많이 불러와서 선을 한번 그리고 합치고 해보는 여러 과정을 연습을 해서 많은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루엣 스튜디오 이 스토어 메뉴에는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파일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USB에 넣어 다니지 않아도 계정만 있으면은
이제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분이 만드셨던 파일을 바로 다운받아서 그대로 작업을 이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출력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루엣 스튜디오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카메오 4에서 커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시는 즐거운 메이킹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